네, 안녕하세요. 골라투자입니다. 네, 오늘도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. 자, 0.79% 계속적으로 뭐 0. 몇 %지만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전저점을 향해 가는 모습입니다. 자, 지금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.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 안 끝났고 코로나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하이 봉쇄해 버렸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서의 문제가, 글로벌 증시에서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때문에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지금 스물스물 계속 올라와요. 지금 1236원. 상당히 이제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. 너무 올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뭐 얘들 뭐 조단이 굴리니까 뭐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. 그래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굳이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만한 지금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물가지표 발표,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국발 김장감에 뭐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뭐 이슈 지표에 뭐 이거저거 엮이다 보니 지금 증시 자체는 눈치를 계속적으로 보는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또 이거 하나 문제되는 게, 이게 막 어차피 뉴스에 계속 나와서 아실 거예요. 상하이 봉쇄된 게 단순히 뭐 코로나 때문에 봉쇄했다가 아니라 상하이라는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 상당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뭐 제조의 중심이다, 뭐 금융의 중심지다 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중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중국에서도 뭐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이제 경제 뭐 국가를 이끌어가는 도시다 보니까, 자, 그런 도시가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당연히 글로벌 증시나 뭐 여러 가지 뭐 서플라이 체인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게 또 진짜 좀 심각한 게, 우리나라랑 다르게 얘는 공산국가다 보니까 계속 막아버리잖아요. 그냥 문을 아예 잠궈버리, 문에다가 막 그 종이를 붙이고, 그거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은 뭐 이제 뭐 제재가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아파트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참 지금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나라나 뭐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이제 대처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저런 걸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정말 좋아 보일 때도 있고,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정말 건강한 하루하루 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그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단은 매수는 안 하는 게 맞죠. 매수를 굳이 하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,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. 가지고 있는 거 대응해라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매수를 하기에는, 자, 지금 뭐 매수를 하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, 여기서 매수했다가 괜히 1%라도 손실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 괜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이 지금 뭐 10%라서 놔두고 있었는데 지금 며칠 만에 마이너스 1% 된다든지 다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괜히 아깝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 위주로 일단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막 뜨는 종목들, 뭐 상승하는 종목들, 분명히 이런 시장에서도 한 20% 정도 이상은 상승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승하는 것들만 보면, 아니 저거 뭐 다 상승하는데 저런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뭐 주식을 하지 말아야, 저런 거 사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매수했다가 괜히 물릴 수도 있고, 어떻게 보면 지금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마이너스 5%, 그러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뭐 5% 10% 찍더라도 한 종목 정도는 오르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시장이 정말 이제 뭐 상승하는 종목이 있든 없든 간에요. 그러니까 날씨에 제가 항상 비유를 하잖아요. 날씨에 비유하는 게, 그러니까 굳이 폭풍우를 뚫어가면서 나는 나는 뭐 폭풍우가 오건 뭐 태풍이 오건 나가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뭐 눈 감고 발가락으로 이제 매수해도 수익 나는 그런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이 정말 확률적으로,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주식 매매를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는 원칙, 그러니까 매매 뭐 누가 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거든요. 이거 매매를 매일 해야 된다, 뭐 주식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무조건 매매해야 된다가 아니라, 하락할 때 좀 쉬다가 상승할 때만 이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아니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상승했을 때 공매도를 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
지금 한 달 반 정도 만에 다시 찍는 종목인데요. GSE입니다. GSE가 제가 찍은 이후로 지금 강세를 그 목표가를 돌파했죠. 목표가 돌파해서 8,900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횡보 그냥 어느 정도 움직임 보이다가 다시 6,200원 지금 27%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 마감할 것 같더니 그냥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려는 것 같은데요. 아직까지는 뭐 시간 남아 있으니 뭐 확정 짓기는 어렵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GSE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 조치 논의, 아직 논의입니다. 확정은 아닌데 논의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GSE가 지금 반사 이익을 좀 얻는 것 같고요. GSE 같은 경우에 이제 얘네가 어떻게 보면 그거죠. 천연가스 주로 그냥 이제 테마성이에요. 결국에 얘네가 뭐 100% 뭐 천연가스 생산하고 그런 업체는 아니거든요. 그냥 그 공급 사업을 주려고, 그러니까 약간 유통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. 뭐라고 해야 되지? 얘네가 막 그 채굴한다? 이렇게 보기는 또 애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GSE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가스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는 분명히 전문성이 있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GSE 같은 경우에 정말 일단 도시가스 관련주고 천연가스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써요. 천연가스로 발전도 하고 뭐 버스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 쓰는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황금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GSE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자, 그동안은 이제 그렇죠. 러시아 어떻게 다시 협상한다, 뭐 전쟁이 끝난다, 아니면 어떻게 된다 하다가 이제 뭐 유럽에서 러시아 이제 제재하려고 이제 아무래도 그 수입 금지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요. 자,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그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 결정하는 주체 자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EU 회원국들의 회담이 지금 룩셈부르크에서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거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것이다, 어떻게 뭐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주가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 러시아 전쟁도요,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 전쟁 나기 전에는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은 전쟁 안 한다, 전쟁을 하면은 잃을 게 너무 많고 지금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강한 군사 도발하고 끝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전쟁이 나버렸죠.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예측을 해서 맞더라도 시장이나 어떤 그 현실 상황 자체가 예측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점쟁이나 예언가가 아니라 예측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시나리오가 맞았을 뿐이고 그런 걸 일존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아무래도 미리 좀 어차피 돈을 때려받고 그 방향을 봐야 되는 거지 뭐 상황 자체를 맞춰서 그거 봐라 내가 맞았지 않냐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GSE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뭐 수익이 나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7,200원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7,200원까지 보는 이유는 왜 정고점이 아니라 7,200원이냐라고 하면은 뭐 시장 상황도 애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한가 마감이 아니니까 상한가 마감으로 끝났으면은 뭐 8,000원대에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애매하게 좀 가다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. 그냥 적당히 강세 보이다가 이거 이렇게 그냥 뭐 적당히 뭐 애매한 강세 보이다가 그냥 흐지부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그냥 적당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7,200원이어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어떻게 보면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은 아닐 수 있지만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뭐 수익률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너무 적은 수익률도 아니니까 일단은 7,200원 가는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번에는 이제 저번보다는 그 익절 손절가를 좀 높게 잡아야겠죠. 이 종목이 오늘 시가보다 위인 자 5,500원 선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익절 손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5,500원은 좀 널널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아무래도 타이트하진 않아요. 타이트하진 않은데
이게 변동성이 좀 강할 수밖에 없다 보니 5,500원을 잡고 대응하셔도 어차피 최근에 뭐 5천 뭐 이렇게 박살날 만한 5,500원에 막 손절한다고 박살나지는 않 8,000원 지금 매수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5,500원이 그렇게 박살날 만한 지금 뭐 익절 손절가는 아니고 좀 좀 오히려 상승하는 그림이 지금 완만하게라도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라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와줘야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버린다라는 것도 또 웃긴 얘기거든요. 그래서 5,500원도 그렇게 닿을 것 같진 않아요, 제 생각에. 예. 닿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단 GSE 좀 널널하게 익절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